북한이 탈북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던 북한 주재원 여러 명이 북한으로 지금 소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불려 들어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 강명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공안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포 정치죠. 이 탈북과의 전쟁 어떤 사람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지금 공포 정치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철 인민군 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군부 장성들과 또 고위직들을 총살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탈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김정은의 공포 정치, 무서워서 탈출하는 것보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김정은 가지고는 이 체제를 유지할 수도 없고 북한이 이러다가 나 망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탈출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해외에 나와 있던 고위직 사람들이 많이 탈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탈출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돼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로 통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 엘리트 집단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면은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포 정치를 몰아가고 계속 총살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또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시 국가안전부가 검토해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소환하고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일 겁니다. 다 소환하지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나와 있는 해외 일꾼들이, 무역 일꾼들은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러시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소환하게 되면 무역이 또 안 됩니다. 외화벌이가 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외화벌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을 많이 착취하는데 노동력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 중에서도 자기네가 좀 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미 탈출한 대성운행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30고슬에 있던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문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간부들,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을 계속하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불러들이고 있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이미 탈출한 사람들이 고위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북한에 소환해다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황장엽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미 저는 황장엽 선생, 제2의 황장엽 선생이 나왔다고 봐요. 박승원 상장. 사실 황장엽 선생도 고위층에 있고 당정안의 비서였지만 박승원 인민군 상장하고 그 레벨을 보면 물론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비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가 가장 정보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와 미사일 무기, 잠수함이라든가 이 실질적으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어무로 해가지고 그 등에 한 방에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인민군 내 비밀을 고반 다 알고 있는 분이 박승원이기 때문에 이 상장이기 때문에 황장엽 선생과의 그 충격보다 더 클 거다. 북한 내부에 아주 고급 그렇죠. 정보는 엄청난 다 알고 충격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탈북, 고위급의 탈북은 주로 해외 현지에 있다가 현지에서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명도 교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탈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압록강을 넘어선 게 아니고 출장을 나왔다가 이제 탈출을 결심하고 여기 한국에 왔다시피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상황은 93년도, 94년도 1차 핵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북한에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을 때고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정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격하는 줄 알았죠. 그때 당시는 살벌했습니다. 그때도 외국에 나와 있는 모든 고위층들, 무역일꾼들, 심지어 대사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북한에 소환했을 때였거든요. 지금하고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딴 생각을 먹을까봐 다 소환했을 상태인데 그는 저는 역으로 오히려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살벌했습니다. 저를 체포하겠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저를 체포하겠다고 왔던 사람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있던 분이 한 분 왔는데 처음에 15명 나왔다 후에는 한 150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살벌했죠. 그때 당시도. 근데 근데 해외에 일단 나오면 잡긴 힘듭니다.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내부 단속하는 인력들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럴 텐데 최근에 북한 내부 또 관리자가 한 분 총살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라공장, 평양 자라공장, 그러니까 자라양호장이죠. 자라양호장에 있는 총지배인이 총살당했다고 하는데 평양의 자라양호장은 이거 김정일이 때부터 아주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갔는데 아마 불의에 가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뭐인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방문한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놨고 고기도 냉동창고에 물고기도 각각
가득가득 쌓아놓는데 아마 이 집에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정은이한테 엄청난 지적을 당했는데 저는 그 지적을 당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로 보고 네. 저 지배인은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저 지배인뿐만 아니고 양어 청국장도 문제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지배인뿐만 아니고 이 자라 양어장과 관련된 그 우회 간부들까지 이번에 아마 다 수총됐다고 봐집니다. 이 지배인은 물론 당연히 총살당했고요. 이 자라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 이 말아먹고 있다는 표현을 북한에서 다 망쳐놨다. 예. 국에 말아서 말아먹는다고 예, 하는데. 이거 박성원 의원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네. 말아먹는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지. 당초에 다 뜻대로 되지 망쳐먹었다는 않고 겁니다. 망쳤다. 자기가 말아서 다 먹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게 예. 가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이라는 건 이것은 김정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김정은 요즘에 이제 공포 정치가 그게 달하고 있는데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게 있다. 바로 군인들이다. 예, 지금은 군대 마지막 독재 정치에서 독재자가 위존하는 건 군대인데 예. 이제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군 수장들을 총살했기 때문에 군 장성들이 다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을 상당히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을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만 해가지고 3스타, 2스타, 4스타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총살했어요. 이용호 총참모장 2012년도. 그 최근에는 현영철 대장, 변인선 작전국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총살했기 때문에 숙총하고 총살하다 보니까 송찬 제1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까지 김정은이하고 가장 가깝고 김정은이가 손발한 사람이 박승원인데 네. 자기가 손발해서 상장을 올려놓은 사람까지도 이제는 탈북을 김정은이를 버리고 탈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과연 김정은이 군을 믿고 군에 기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자,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볼 텐데, 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가 8월에 북한을 방북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제 남쪽에서 고위급 인사가 오고 아주 중요한 인사가 올 때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 준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준비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 않기 때문에 예. 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가게 되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지만 이미 뭐 백환 초대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대통령이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부인이었기 때문에 왜 8월 달에 했을까? 갑자기 지금 다시 이제 해가지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8월 15일이 바로 광복 70돌입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광복 70돌은 김일성이 업적으로 그 이제 치적으로 하는 그 명절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그때 김정은이가 만나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그렇죠. 예. 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왔다는데 상당히 그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네. 또 용부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현지 대통령의 용부인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용부인으로서 가게 된다면 김정은이한테 그만큼 업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갈 수 있고 또 어떤 남북관계 진전되는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남북관계 진전된 이야기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피할 것 같습니다. 피하고 그냥 그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자기 아버지 김정일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남북관계 어쩌고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 로드먼이 와서 무슨 그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예. 것처럼 김정일이가 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위기가 김정일한테 없기 때문에 그 논의는 그렇게 크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막 있고 이럴 때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잖아요. 쌀이음이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 구호물자도 갔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북한 일반 주민들은 그때도 기대는 안 했지만 그 갔던 그 쌀이라든가 비료 다 고위층들한테 가고 군대들 들어가고 일반 주민들은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그 부인이 오신다고 해서 야 이번에 뭘 많이 가지고 올까? 저는 그렇게는 기대 안 한다고 봅니다. 단지 김정은의 그 위상만 조금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 위상. 네, 정치적 위상은 왜나? 그래도 김대중 그 부인이 이제 이호 여사가 가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또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예. 남북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인가 그래도 그 부인이 찾아온 것은 김정일의 아들이 지금 현직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축하는 아니지만 그래서 찾아온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어떤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얘기들은 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